1920년대 경성, 이름조차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여성은 일제의 감시 아래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덕. 총칼을 들고 싸운 남성 독립운동가들과는 달리 그녀는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유연하게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챕터 1 어린 시절과 시대의 그림자. 정순덕은 1902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반도 전역이 일제의 야욕 아래 놓이기 시작하던 시기, 그녀는 가난하지만 교육열이 높은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던 그녀는 주변에서 정의롭다는 평을 자주 들었습니다. 소녀 정순덕은 일본의 억압이 심해질수록 더욱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났습니다. 10대 후반 정순덕은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의 경성은 지식인들과 민족운동의 중심지였고 그녀는 여기서 새로운 세상과 조화합니다. 조선여자기독청년회 YWCA에서 일하면서 여성교육운동에 눈을 떴고 그곳에서 만난 이들로부터 독립운동의 실체를 들으며 마음속에 불씨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지 남성의 전장이 아닌 여성도 주체로 참여하는 민족 해방의 싸움이었습니다. 챕터 2 여성의 이름으로 싸우다. 정순덕이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것은 1926년경 순수한 민족교육과 여성 계몽운동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 속에서 여성의 존재를 드러내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가르침은 곧 독립의 씨앗이라는 신념으로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문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녀의 교육은 단순한 글자 교육을 넘어 민족의식과 저항정신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정순덕은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존재라는 편견 속에서도 오히려 그 가정을 민족의 요람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도 여성들만의 비밀학습회를 조직해 일제의 감시를 피하며 활동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거대한 그녀의 운동은 점차 주변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챕터 3 체포고문 그리고 침묵 속의 신념. 1930년대 초 정순덕은 경성에서 조선여자독립동맹의 비밀조직회합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일경에 체포됩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체면과 인권이 무참히 짓밟이는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동지를 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념은 단지 조국 해방만이 아니라 여성의 존재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기록에는 완과 그 말이 없다는 문구만이 남았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한동안 걷기도 힘들었던 정순덕은 석방 후에도 다시 교육운동에 복귀합니다. 이미 그녀의 이름은 일경에게 위험인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두려움 없이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민족과 여성의 자존을 지키는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조용했지만 불꽃 같았습니다. 챕터 4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정순덕의 활동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강화하며 조선어 금지, 창씨 개명, 징용 등의 정책을 펼쳤고 이에 맞서 그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 자신이 교육했던 제자들과 함께 조선어를 비밀리에 가르치고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한 비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철저한 은밀함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감시가 심해질수록 그녀는 침묵 속에서 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1944년 또다시 체포되어 평양으로 이송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평양 헌병대에서의 조사 문서에서 끊깁니다. 그녀가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후배들은 그녀가 감옥 안에서도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챕터 5 잊힌 이름 남겨진 발자국. 광복 이후 정순덕의 이름은 공식 기록 속에서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사에서 그녀 같은 여성 투사들의 활약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심지어 가족조차 그녀의 행방을 모르는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몇몇 기록 속에는 순덕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교육자와 저항가의 흔적이 조심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녀가 가르친 여성들은 해방 이후 각지에서 교육운동과 여성운동을 이어갔고 그들 중 일부는 후일 그녀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여성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정순덕의 이름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YWCA와 여성운동 연구자들이 발굴한 기록 속에 그녀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교육자로서의 면목뿐 아니라 체제 저항자로서의 정순덕이 부각되었습니다. 후대의 평가 속에서 그녀는 단지 도와준 여성이 아닌 스스로 싸운 주체적인 인물로 복권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6 후대에 남긴 유산. 정순덕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교육입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단지 글을 배운 것이 아니라
민족의식과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는 해방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과 권익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만든 학습회와 교육 공간은 후에 지방 여성운동의 기반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민족과 자유의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순덕의 교육은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존엄성의 회복이었습니다. 특히 일제가 여성에게 강요한 복종과 침묵을 거부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끈 그녀의 방식은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그녀는 초기의 여성 해방 운동가이자 문화운동가였습니다. 챕터 7 이름을 되찾는 여정. 1990년대 정순덕의 이름은 드디어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자로 검토됩니다. 그녀의 생전 기록이 워낙 적고 공식 문서가 소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절차는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제자들과 후손들, 그리고 여성사 연구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민족교육 및 항일운동 공적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는 여성 독립운동사를 다시 조명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기념관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남은 한 구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짧은 문장이 그녀가 품었던 조국에 대한 애정과 여성에 대한 희망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당시의 선언이 아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외침입니다. 챕터 8 정순덕 민족의 어머니. 정순덕은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저항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여성의 언어로 교육의 힘으로 끝내 침묵을 강요하는 체제에 맞섰습니다. 그녀가 싸운 적은 단지 일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워지던 존재, 억압당하던 삶, 그것과의 싸움도 그녀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단순한 독립운동가를 넘어 민족의 어머니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유는 결코 일부의 희생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와 땀을 흘린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덕의 이름은 그 모든 무명의 투사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기억함으로써 잊힌 수많은 이야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정순덕은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거세게 싸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지워졌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지금까지도 여성과 민족의 정신 속에 살아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총칼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